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코카와 함께하는 주식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는 주식 투자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그 내용은 잘 몰라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물론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도 오늘 배우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만, 완전 초보자, 즉 차트에 대해 전혀 학습이 되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이 코카의 주식 아카데미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 완전 생초보의 눈에서 주식 투자를 배우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업로드 될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실력과 수준을 키워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보조 지표는 존 볼린저라고 하는 미국 투자자인데요. 1980년대 초에 고안한 그런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엠블럽 지표라는 또 보조 지표가 있거든요. 그 엠블럽 지표라는 것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엠블럽 지표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이 엠블럽 지표의 변동성 부족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보조 지표가 바로 이 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밴드가 이렇게 상단 밴드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단 밴드가 있죠. 이 엠블럽 밴드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대로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폭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상승으로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중간 간격은 똑같다. 그 똑같은 밴드의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엠블럽 지표의 좀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것이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로 상단과 하단을 설정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왔죠. 뭐 정규 분포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표준 편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본다면, 확률 통계 뭐 이런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그 과목 안에 확률 통계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그래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확률적 그래프고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그 통계적인 그 결과물들은 이러한 정규 분포도 안에 포함이 되고요. 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는 부분의 확률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통계적인 접근인데요. 뭐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뭐 알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확률과 통계, 특히 이제 그 통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의 개발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로 상단과 하단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죠. 아까 보셨던 엠블럽 밴드랑 조금 다른 게 바로 이 상단 밴드와 여기 보시는 이 상단 밴드와 밑에 있는 하단 밴드의 간격이 이렇게
좁은 구간도 있고 이렇게 넓은 구간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변동성을 여기에 조금 추가했다. 변동성 지표를 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돼 있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한 그런 볼린저 밴드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죠. 20일 이동 평균선. 그래서 저는 이제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 10을 쓰기도 하고 또 뭐 25를 쓰기도 하고 뭐 원하는 평균 이동을 이용해서 그 평균 이동이 중심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쓰는데요. 사실상 이 볼린저 밴드는 20 이상 맥시멈으로 25 이상의 그런 기간 중심선을 이용한다면 조금 맞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5 심지어는 20선 이하로 기준선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인 것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설정할 때 보면은 표준 편차를 이제 보통 승수라고 그러는데 승수를 2로 해서 아래 위로 각각 2로 해서 이 승수를 구합니다. 물론 이 승수도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이 간격이 점점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만큼 이 밴드 밖으로 이 주가의 캔들들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 정규 분포 이런 말들을 지금 우리가 뭐 중요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볼린저 밴드 지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뭐 어떻게 보면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또는 영국에서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이 개발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뭐 수학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일반 과학자, 물리학자들 수도 있고 또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완전 투자의 전문가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참 대단한 것은 어떠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어떤 기준으로 뭐 요즘에 이제 퀀터 투자라 그래서 이제 뭐 퀀터 투자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수학적 또는 통계학적 그런 계산으로 어떤 패턴을 좀 찾아내는 여기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규칙을 좀 발견하고 그 규칙을 공식화하는 쪽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화하고 뭐 이제 우리가 뭐 AI라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요. AI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수학적 논리로 접근해서 어떤 이런 파동에 대한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이럴 때는 어떤 확률이 이럴 때는 또 어떤 확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접근하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투자 접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순수하게 기업적 분석으로 해서 가치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말 초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스캘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같이 스윙 전략으로 가시는 분, 또 장기 전략으로 가시는 분,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말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의 접근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투자 방법에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다 그런 마인드로 출발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많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너무 무시하고 뭐 이렇게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잘 이해가 되고 나에게 잘 맞는 지표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할 때 보면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차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얼마인지, 엔진의 그 RPM 속도는 회전 속도는 얼마인지, 또 현재 토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동차 엔진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기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 차가 이제 점점 첨단화되고 이 전자 계기판들이 많이 부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훨씬 더 예전 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그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보조적인 그런 정보를 주는 인포메이션을 받잖아요.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식도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주가의 움직임을 따라서 갈 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놓고 참고 사항이죠.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그죠? 주 지표는 아니에요. 예, 주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충분히 보조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활용할 때는 충분하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특히 또 코카가 좋아하는 보조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 시작할 때부터 이 볼린저 밴드는 제가 계속 연구해 왔고 봐왔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그 해석 방법 또는 적용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 또는 영국인들 그 투자자들의 어떤 이 보조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또 심지어는 뭐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죠. 네,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투자들 노력에 대한 부분 예, 그건 좀 높이 사야 될 부분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은 제가 지금 아까 저는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표준 편차를 저는 2를 또 쓴다 그랬죠. 보통 2가 HTS를 세팅할 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이 우리가 흔히 상단 밴드 또는 뭐 상한선 또 밑에 있는 것은 하단 밴드, 하한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요. 예, 뭐 다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중심선은 제가 아까 이제 21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21 이동 평균선하고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면요, 약간은 오차가 있어요. 약간은 오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21 이동 평균선은 순수하게 20일의 정확한 종가의 평균을 가지고 논하는 거지만 볼린저 밴드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그다음에 종가를 다 같이 활용해서 이 중심선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다른 차이는 있지만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TS 상 그 볼린저 밴드를 세팅할 때요. 상단 밴드, 그다음에 하단 밴드, 상한선, 하한선은 세팅을 하지만 중심 값은 제가 보이지 않기로 한 다음에 그냥 20일 원래부터 깔려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그대로 그냥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지워버리고요. 그냥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만 세팅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세팅하는 것은 각 정권사 HTS마다 조금 세팅 방법이 다르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얼마든지 각자가 자기들이 어떤 정권사의 HTS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권사 전화해가지고 나 볼린저 밴드 세팅하고 싶은 좀 설명해 달라 하면은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HTS 세팅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린저 밴드의 그 세팅을 HTS 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블롭 지표와 달리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고 또 수축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런 것을 계속 반복되면서 이 밴드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밴드가 뭐 아래로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아까 표준 편차라 정규 분포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규 분포 상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상한선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대부분의 이 캔들, 그러니까 주가들이 이 대부분이 이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확률이 약 96%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뭐 95.44%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냥 편의상 96%가 대부분 이 안에 몰려 있다. 예, 이 안에 몰려 있다는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단선을 벗어난 경우도 있죠. 여기처럼 이렇게 벗어난다든지 여기처럼 이렇게 벗어난다든지 벗어날 경우가 있는데요. 그 벗어날 확률이 약 한 4%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예, 한 뭐 4.56% 아까 95.44니까 뭐 나머지 4.56% 정도가 이 밖에 밴드 상에 위치할 확률이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규칙을 대충 알 수 있냐면은 이 밴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밴드 밖으로 나가면 뭐 아래로 나가든 위로 나가든 밴드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확률상 밖에 있는 확률이 4%밖에 안 되고 안에가 96%이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나가면 4%에 해당하는 거니까 96%에 해당하는 안쪽 밴드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찾아서 그 성질에 대한 어떤 규칙과 또 룰을 가지고 볼린지 밴드의 그 보조 지표의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단 밴드, 중심 하단 밴드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수축과 팽창의 반복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수축과 이렇게 수축하는 구간이 있고 또 팽창하는 구간이 있죠. 이 수축과 팽창하는 구간이 이제 변동성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엔블롭 보조지표처럼 그냥 똑같은 간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언 볼린저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여러 가지 내용,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다 그냥 좀 가장 함축적으로 서머라이즈를 한다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다. 예, 이 볼린저 밴드를 세 가지를 우선 보면 된다. 예, 세 가지의 중심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예, 첫 번째가 수축 가정 후 상단 밴드 돌파 시 매수. 그 다음 내용이 상단 밴드 즉 접근 시 기타 보조 지표가 강세를 보이면 매수, 반대이면 매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타 보조 지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잔 볼린저 또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보면 이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해석에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나만 놓고 본다기보다는 볼린저 밴드와 뭐 MACD라든지 볼린저 밴드와 RSI라든지 또는 뭐 볼린저 밴드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조 지표 하나 정도하고 더 같이 본다면 혹시 볼린저 밴드에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는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보조 지표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 보조 지표를 개발한 볼린저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반드시 보조 지표를 같이 함께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우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주가가 상단 밴드를 여러 번 터치하면서 주가가 힘이 없어지면 반전 신호. 또 하단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축 과정 후 상단 밴드 돌파 시 매수.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또 코카만이 이용하는 그 볼린저 밴드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볼린저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수의 신호를 볼린저 밴드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축 과정 후 상단 밴드 돌파라.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상단과 하단이 수축하는 국면을 보였다가 그죠? 수축하는 국면이 보이고 이렇게 그 상단 밴드를 돌파한다. 쉽게 말해서 이 양봉이 있잖아요. 이 양봉이 수축 과정 이후에 안에 있던 캔들이 상단을 돌파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고려해도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축이 팽창이 될 때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 개념으로 아랫 방향으로 갔을 때, 그죠? 아랫 방향으로 갔을 때 오히려 또 더 밑으로 벌어지면서 밑으로 더 과하게 매도 신호로 발생을 이해를 해도 되는 상황이 와요. 그죠? 똑같은 논리니까. 예, 그래서 팽창되는 구간이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이 그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예, 매수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주가가 상단 밴드를 여러 번 타치하면서 주가가 힘이 없어지면 반전 신호다. 하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요. 상단과 하단은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주가가 상단을 돌파했어요. 그죠? 상단을 돌파해서 상단 위로 올라가면 강한 매수 신호라고 있죠. 물론 이게 수축된 상태에서 팽창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히려 팽창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고점을 따라가다가 물릴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주가들이 상당히 조정 국면에서 변동성이 거의 없다가 변동성이 갑자기 터지는 첫 번째 그 상단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살아나는 의미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는 내용대로 상단을 여러 번 타치한다. 이런 식으로 상단을 타치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죠. 상단을 타치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상단을 여러 번 타치함에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못 내고 쉽게 말해서 상단 돌파를 실패한다. 자꾸만 실패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돌파하려는 애를 쓰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돌파를 여러 번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힘이 빠지고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떨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안으로 돌아오고 떨어질 듯 하다가도 안으로 돌아오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다면 결국에는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 3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두 번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보조 지표와 함께 본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예를 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볼린저가 설명하고 있는 매매 기법들을 예를 몇 가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매매 기법들은 몇 가지 되는데요. 이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볼린저가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개발해 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하는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매매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매매 기법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힘드니까 정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거기에 저의 그 경험치와 합해져서 저는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딱 이 볼린저 밴드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지 여기에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모든 매매 기법을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 기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훑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매 기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보시 하단 밴드 매수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보시 상단 밴드 매도라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후 상단 밴드 돌파 시 매수. 주가가 상단에 있을 경우 하단 밴드가 윗방향으로 변곡이 나오면 하락 추세의 신호. 주가가 쌍봉 이후 밴드 재진입 시 매도. 주가가 상단에 있을 경우 상단 밴드가 아랫 방향으로 변곡이 나오면 하락 추세의 신호. 주가가 쌍봉을 보이며 중심선을 이탈할 경우에도 매도. 자, 복잡하죠. 하나 대충. 이거 정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매매 기법을 다 사용하기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린저 밴드를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횡보시 하단 밴드 매수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금 횡보 국면을 보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수축을 한 모습을 보였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긴다, 뭐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레벨 스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 구간 동안에 이렇게 있는데 하단 밴드를 이제 만났을 때 하단 밴드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하단선 그죠? 하단선을 만났을 때 매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죠? 그동안 쭉 옆으로 행보해 오다가 하단 밴드를 맞는 이 자리가 매수 사인이 될 수 있다. 매수 자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예, 이게 횡보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쭉 펼쳐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자체 이제 매수 사인을 만나면은 뭐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예, 그러한 하나의 전략 매매 방법이 매매 기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반대로 네, 이번에는 횡보시 상단 밴드 매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아까처럼 쭉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상단 밴드를 만나면 그리고 나면 매도를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변동성이 없는 자리에서의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만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자리에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 또 자리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반대 방향으로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네, 네,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쌍바닥 후 상단 밴드 돌파 시 매수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3대 핵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말을 풀어 쓴 건데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한 바닥 그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고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좋다 하는 게 또 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이게 어떤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모든 보조 지표들은 100%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높은 확률이 있다는 거고 그 확률을 보기 때문에 볼린저도 시인했잖아요. 자기도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른 어떤 기타 보조 지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만큼 100%의 신뢰성을 여기서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만큼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가가 상단에 있을 경우 하단 밴드가 윗방향으로 변곡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상단에 있는데 이런 상단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아래 하단에 있는 하단선을 잘 보세요. 하단선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죠? 팽창을 하고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수축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죠? 변곡이 나온다. 하단 밴드가 아랫방향으로 펼쳐지다가 윗방향으로 변곡이 나온다. 네, 변곡이 나온다. 그때는 매도 사인이다. 하락 추세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매매 기법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질 때, 그죠? 꺾어질 때 이쯤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쌍봉 이후 밴드 재진입 시 매도. 말 그대로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쌍봉을 만들어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 또 한 번 더 나갔죠. 그러니까 두 번 정도의 쌍봉이 만들어지고 계속 뻗지 못하고 다시 96%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이때가 되면 그때는 매도의 신호를 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위치를 보면은 네, 이 위치가 되겠죠. 이때 이제 밖으로 나갔던 캔들이 이 안쪽으로 밴드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진입을 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락의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상단에 있을 경우 상단 밴드와 아랫방향으로 변곡이 나오면 하락 추세의 신호다. 아까 우리가 이 반대 경우를 봤죠? 예, 이렇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던 와중에 여기에 있는 그 상단선이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변곡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의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도 하나의 매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단선이 꺾어졌죠, 그죠? 팽창하다 꺾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가가 쌍봉을 보이며 중심선을 이탈할 경우에도 매도. 그러니까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22도 평균선이잖아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기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데요. 주가가 쌍봉을 보인다. 그러니까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쌍봉을 보이다가 그 중심선을 계속 상회하고 추세를 뻗어나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네. 볼린저 밴드를 떠나서라도 20일 이동 평균선에서도 충분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예로 여러 가지 볼린저가 설명했던 매매 기법들을 한번 이렇게 예시와 함께 봤는데요. 사실은 물론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이해하셨으면 더 좋은 거고요. 또 정말 그걸 내가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 한두 번만 더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콕하는 이 방법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고 있고요. 또 그걸 참고는 뭐 자연스럽게 제 몸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매매 기법으로 활용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쿼카는 지금까지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볼린저 밴드를 설명드릴 때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참고를 합니다. 몇 가지만 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가 뭔지 그 한두 가지,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두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해석하시고 그 내용만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을 받으신 때도 충분하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콕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고 활용하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콕하는 상단 밴드 이탈 첫 음봉 발생 시 매도 관점. 상단 밴드 이탈 첫 음봉 발생 시 매도 관점. 단 마지막 양봉의 저점 참고. 두 번째는 하단 밴드 이탈 첫 양봉 발생 시 매수 관점. 단 마지막 음봉의 제가 오타를 쳤네요. 마지막 음봉의 고점 참고. 그 다음에 중앙선 지지 및 저항 20일 이평선 이렇게 놨죠.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말은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림으로 딱 눈으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머릿속에 싹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쿼카가 이 볼린저 밴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쿼카는 볼린저 밴드를 주로 매도 관점, 매도 시점을 찾는 데 많이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목 점검 때도 항상 그 말을 하죠. 볼린저 밴드라는 것 안에 주가는 핑퐁 게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쉽게 말해서 하단 밴드를 만났으면 그 다음 상단 밴드를 만나려고 하고 하단 밴드,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상단 밴드를 지그재그 형태로 계속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면 상단 밴드 이탈 첫 음봉 발생 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단 밴드잖아요. 그죠? 상단 밴드잖아요. 상단 밴드를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에서는 지금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여기에 그런 게 있죠. 이 봉이 완전히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탈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그죠?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그죠? 상단 밴드 완전히 이탈한, 여기서 이탈이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는 꼬리조차도 아닌, 꼬리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꼬리라도 이렇게 타치가 돼 있다면 이건 이탈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꼬리와 이탈되어 있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예시를 볼 수 있는 차트 상에서 예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첫 번째 음봉, 양봉 아닙니다. 첫 번째 이탈하는 양봉이 아니라 첫 번째 이탈하는 음봉, 그죠? 첫 번째 이탈하는 음봉. 이 음봉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한다.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한다. 단 마지막 양봉의 저점을 참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이 내용을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양봉의 저점 참고라는 말을 무시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판단됐을 때는, 너무 과열권으로 갔다고 봤을 때는 꼭 볼린저 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MACD라든지 CCI라든지 다른 보조 지표상에 과열권이 눈에 보인다면 이럴 때는 한번 쉬어가겠구나. 왜냐면 여기 이탈했다는 게 뭐죠? 이탈의 뜻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하단 밴드를 만나러 가려는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거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목표예요? 하단 밴드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단 밴드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가다가 중간에 있는 21이동 평균선, 우리가 여기 볼린저 밴드 상에서 봤을 때는 중심선이 되겠죠? 그 중심선에서 만나서 여기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한다고요. 21선 중심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해서 우리가 한 21이동 평균선이니까 그죠? 21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면 많은 분들이 물량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손절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21, 60일 이동 평균선 전략을 취할 때는 이동 평균선 자체가 꺾어지면서 기울기가 줄어들고 밑으로 하방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팔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강의 영상을 들으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카페나 내용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평선에 대해서 책을 사서 읽어보시든 어떤 상태로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그거잖아요. 이 이동평균선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수급선으로 여기고 추세선으로 여기고 각각 날짜 이동평균선에 별명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60일, 20일, 생명선, 수급선, 60일 수급선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달달달 외우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21일 자체가 하나의 중심선 자체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체가 21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선이 하방을 하고 밑으로 아래로 기울기가 줄어들고 이탈을 한다면 매도 사인이 뜨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려오기 첫 시작이 여기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일 가능성이 높다. 자, 예를 들어 드렸는데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상단 밴드 이탈 첫 음봉 발생이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감아 올렸다고요. 감아 올렸죠? 이날도 이탈했지만 감아 올렸다가 다시 그 다음날 빠졌는데요. 어쨌든 이때는 이거는 맞는 말이 됐잖아요. 추세적으로. 볼린저 밴드 또한 후행성입니다. 선행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이탈됐다고 해서 반드시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선행적인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행성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이상이 다 후행성 지표예요. 캔들이 나와야만 그 지표가 그어지고 발생한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캔들이 나옴에 따라서, 캔들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지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예측의 수단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이런 상황이 왔다. 상단에 이탈하는 첫 번째 봉에서는, 특히 음봉에서는 하단의 방향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조심하고 대응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는 반드시 음봉 발생이 여기 써놨네요. 관점. 매도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매도를 했다면은 속임물 당했겠는데요. 그죠?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지금 이번에 처음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라면 여기에서 한번 조정받고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거, 아까 매매 기법에도 나왔죠? 여기에서 훨씬 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뒤에다가 단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음봉에 너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두라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음봉 날짜보다는 사실은 그 다음 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날. 왜냐면은 속임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단 붙여놓은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양봉. 여기서 마지막 양봉은 언제죠? 이날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면 마지막 양봉이 이 음봉이 마지막 양봉이 언제죠? 여기잖아요. 마지막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 밴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탈되지 않은 마지막 양봉의 저점이 얼마냐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저점이죠. 그죠? 이 양봉의 저점은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저점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선이 깨지는 양봉, 이 선을 많이 벗어나면 벗어나는 양봉이, 음봉이면 음봉일수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봉이 있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음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지울게요. 양봉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보면 이 음봉은 마지막 양봉의 저점인 이 라인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날 바로 매도 관점, 매도 신호라고 볼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너무 발빠르게 옮기면 물론 발빠르게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훅 빠지는 상황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팔았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 보도지표 하나를 내 행동의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참고하고 준비하고 정말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 여기 매도 발생 신호 떴죠? 예. 자 이번에는 코카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첫 번째 내용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카는 주로 볼린저 밴드를 매도 시점을 잡는 데 더 많이 활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 관점에서도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아까와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 매수 사인으로 뜨는데요. 하단 밴드 이탈 척 양봉 발생. 하단 밴드가 쭉 이렇게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가 하단 밴드에서 안으로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양봉. 아까는 매도할 때는 언제였죠? 첫 번째 음봉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양봉입니다. 양봉일 때 매수 관점이다. 그때 매수의 기운이 강하다. 왜냐면 이제 안으로 돌았으니까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상단 밴드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상단 밴드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강한 매수 사인의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때도 제가 단을 붙여놨죠. 단. 네. 제가 패딩을 털렸네요. 마지막 음봉의 고점 참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마지막 음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음봉인데 마지막 음봉의 고점은 여기잖아요. 예.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같이 봐라. 이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 완전히 이탈한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완전히 이탈한 양봉이 출현했는데 이왕이면은 마지막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때 이것만 봅니까? 다른 보조지표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도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거래량도 볼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면은 너무너무 충분하지 않은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더 확실한 정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나만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쿼카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쿼카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중 세 번째. 중앙선 지지 및 저항이다. 자,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중앙선이라고 하는 건 저는 20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20일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일 이동 평균선의 전략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 하나 이제 볼린저 밴드니까 볼린저 밴드 차원에서 뭐냐면은 상단을 만났으면 하단을 만나러 가는 하방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단을 만났으면 상단을 만나러 가는 상방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상방을 만났으니까 다시 하단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분명히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게 돼 있다고요. 주가라는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시들은 전부 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예시들은 삼성전자의 차트를 제가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그렇다니까요. 밴드 상에서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 그때 중앙선,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을 만났으니 하단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 중심선은 아무 역할을 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하단을 벗어나서 떨어질 때 중심선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종목 분석 영상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검문소. 네, 검문소에서 야, 너 어디가? 확인하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검문소에서 물어봐요. 너 밑으로 가려는데요? 그래, 가. 하면 열리면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열리면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단 밴드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죠? 올라가려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또 다시 상단을 만나죠. 또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또 21선을 만나요. 그럼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죠. 그럼 핑퐁이 어떻게 됩니까? 상단과 21 중앙선, 상단과 21 중앙선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매매 기법에 나왔네요. 그죠? 이런 행보 시에 쌍봉을 만들고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밀어버린다. 여기도 그런 예시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샘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음 볼린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지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단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단 안으로 돌아왔죠. 첫 번째 양봉 발생했잖아요. 마지막 음봉의 상단선을 돌파했잖아요. 믿을 만한 양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21선에서 무사 패스. 그죠? 통과했잖아요. 여기서 뚫고 만약에 못 뚫었으면 이 저항에 걸렸으면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원래의 목표인 상단선을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상단선이 이렇게 팽창되면 열리니 얼마나 강한 또 시세가 나옵니까? 그죠? 여기 또 대표적인 아까 예가 하나 있네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단선의 첫 번째 발생하는 음봉, 첫 번째 이탈하는 음봉인데 이 음봉이 무너지는 척하다 다시 또 꺾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 양봉의 저점을 지키는지 참고해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저점을 지킬 확률이 많다. 참고해라라고 하는 게 쿼크가 또 하나 발견한, 볼린저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쿼크가 많은 볼린저 밴드 선들을 보면서 발견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쿼크는 그 세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상단 밴드 이탈에 했다가 상단 밴드 이탈한 첫 번째 음봉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단 밴드 이탈했다 도로는 첫 번째 양봉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주의 깊게 보는데 못 믿겠으면 마지막 양봉과 마지막 음봉의 고점, 저점을 확인해서 그게 뭉개지는지를 확인하고 행동해도 늦지 않다. 자꾸만 확인하는 과정들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선 상단과 하단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그 세 가지만 보면은 끝납니다. 아까 같이 여러 가지 7, 8가지의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사실은 볼린저 밴드가 쓴 책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매매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 무시하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도 8개였어요. 근데 저는 그 8개도 많다. 이 세 가지만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볼린저 밴드 갖고는 충분히 어떤 분위기로 주가가 갈 것이다.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질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예상이라도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제가 종목 분석을 여러분들께 하면서 볼린저 밴드에 또 여러 번 시간을 이제 할애하면서 가니까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종목 분석은 이 볼린저 밴드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는 가급적 좀 짧게 패스하고 차라리
이 볼린지 밴드 영상을 여러분들께 안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볼린지 밴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들으시고 또 제가 간단하게 볼린지 밴드에 대한 상태를 설명할 때 맞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었지.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도 볼린지 밴드를 꾸준히 보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규칙들 또 그런 논리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확인한 여러분들만의 볼린지 밴드 해석법, 적용법이 되는 겁니다. 코카도 그런 식으로 적용법을 찾아낸 거예요. 많은 경험에서 찾아낸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고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죠. 충분히 활용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용하세요. 그래야 돈을 벌죠. 맨날 그냥 누가 뭐 살아있다고 사고 누가 팔아난다면 팔고 TV에서 좋은 거 나오니까 사고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요즘처럼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고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잔소리가 됐네요. 마지막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식 아카데미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들 또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기회될 때마다 하나씩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 데이터베이스로 쌓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또 잊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시면 꼭 좋은 투자자, 행복한 주식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